그 소파 위에 올라가야지 자기가 좀 저를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로 와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잡아봐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도 와이톡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는 강아지 소파에 올라오게 해도 되나요? 입니다. 맞아. 이것도 보호자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질문 같아요. 전 방문교육하면 꼭 약간 Q&A로 항상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 저희가 저번에는 그 침대에 올라오게 해도 될까?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이번에는 소파를 좀 올라가도 될까 말까? 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관은 없지만, 상관이 없다는 게 문제행동이 없는 애들은 상관없지만 좀 집안에서 문제행동이 많다면 소파를 못 올라가게 해야 된다. 대신 뭐 24시간 못 올라가게 한다기보다는 규칙이 있을 때. 그러면 그 문제 행동의 기준이 뭐죠? 뭐 외부 소리, 외부 소리 지짐? 그리고 공격성, 그리고 분리불안? 좀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또 뭐가 있나? 여러 가지네요. 아니면 외부인 들어왔을 때 맞아. 그것도 있다. 맞아. 것들? 그런 문제 행동이 집안에서 있는 친구들은 소파를 좀 못 올라가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하거나 좀 알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은 게, 얘가 뭔가 외부인이 왔거나 아니면 외부 소리 때문에 짖는다거나 흥분한 상황이 생겼을 때 뭔가 쪼르르 올라가서 소파에 가서 짖는다든지 소파에 올라가서 계속 막 왔다 갔다 한다든지 맞아. 그런 거 기준으로 좀 보시면 이해하기 좀 쉽지 않으실까? 제 방문교육 얘기를 하나 하면 외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엄청 심하게 짖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님한테 좀 짖으면 블로킹 좀 한번 해보실까요? 라고 했더니 블로킹을 하니까 그 친구는 쪼르륵 올라가서 소파에서 짖더라고요. 아무래도 보호자한테 좀 그러는 게 좀 짜증났나 봐요. 소파 위에서 애들이 올라가면 더 진정이 안 돼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평소에 좀 소파를 자기 집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소파 위에 올라가야지 자기가 좀 저를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로 와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잡아봐 이러면서. 저는 이게 약간 악순환 같기도 한 게, 보통 그렇게 문제 행동이 있는 친구들이나 짖음이 많은 친구들이 소파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소파에 올라가서 뭐 짖거나 할 때 이거를 제지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왜냐면 소파에 만약 바닥에 같이 있으면 조금 막아서면 되고 그게 조금 용이한데, 소파에 올라가 있으면 이쪽으로 가서 조금 내려오게 하려고 하면 저를 도망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거는 거절 표시도 되게 하기가 힘들고 흥분을 가라앉히지도 못하고 짖음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같이 문제행동이 부산물처럼 생긴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문제행동이 있는 친구들은 소파가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소파 올라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소파에 올라가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행동이 있을 때에는 조금 소파에 못 올라가게 하는 게 조금 더 보호자님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집안에서 짖음이 엄청 많았던 친구들도 교육을 많이 했는데 소파를 못 올라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짖음이 많이 좋아지기도 해요. 소파를 못 올라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보호자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인으로도 애들이 짖음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소파만 못 올라가게 하면 보호자가 주도권을 잡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생각이 난 게, 소파에 못 올라가는데 그게 외부 지진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원리가 단순히 소파에 못 올라가게 했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고 아니면 짖음이 안 생기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소파든지 뭐 보호자 품이라든지 맘대로 했던 친구들은 거절을 별로 당해본 적이 없을 거거든요.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냈고. 근데 소파에 올라오지 마 라는 규칙을 만들어 주실 때 보호자가 요렇게 했을 때 자꾸 거절하고 무시를 하고, 뭐 예를 들면 하우스에 갔을 때 예뻐해주고, 이런 규칙들이 생기면서 강아지들도 안단 말이에요. 보호자의 눈치를 좀 살피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다른 여타 문제 행동들이 빨리 잡힐 수 있었던 요소인 거지. 뭐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럼 우리 애들은 짖음이 있으니까 소파 못 올라가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소파를 못 올라가게 하면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짖음이 없는 거니까 보호자가 소파를 못 올라가게 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규칙을 많이 정해주는 게 좋겠죠. 강아지들이 바닥에서 쉴 때랑 높은 곳 소파 위나 뭐 침대 위에서 쉴 때랑
애들이 평소에 경계성도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쉬면 경계가 조금 덜해지게 되고 높은 곳에서 쉬면 경계가 훨씬 더 심해지기도 해요. 왜냐면 애들이 소파 위에 많이 있는 게 뭐 다 다르겠지만 좀 집을 지키기 위해서 소파 위에 올라가야지 좀 더 이 집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파를 못 올라게 하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좀 지짐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좀 두루두루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소파에 올라오거나 침대에 올라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막 뭐 해라 마라 생각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강아지를 처음 데려오시거나 아니면 성견인데도 아직 뭔가 규칙이 아직 안 잡히는 친구들이라든지 그럼 보통 하우스나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잖아요. 교육 다니면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얘가 어렸을 때는 하우스 되게 잘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우스에 안 들어가요.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는 그만큼 보호자님이 하우스를 활용을 잘 해주셨을 거예요. 계속 뭔가 여기서 이뻐해주고 맞아. 해주고 하다가 소파에 쉬고 있어. 근데 얘가 일로 왔어. 그럼 그때 또 계속 이뻐하기 시작을 하고 크니까 이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점점 강아지의 집이 이제 소파 메인 하우스가 소파가 돼버리고 맞아. 하우스는 뭔가 들어가면 내가 먹을 거 먹는다. 맞아. 그때만 하고 끝.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자기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라고 하는데 그게 어렸을 때만 한정된 건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 그게 쭉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때문에도 소파를 못 올라오게 하는 편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일단 새끼 강아지든 성견 강아지든 당연한 거를 많이 들어주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소파에 올라와도 돼, 침대에 올라와도 돼, 내 무릎에 와도 되지만 얘가 내 무릎에 오는 거를 아니면 침대, 뭐 소파 위에 올라가는 거를 당연하게 왔다 갔다 해. 그거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보호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강아지는 소파가 지 집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맞아. 그러면 못하게 한다는 거죠. 맞아, 맞아. 그래서 집을 많이 사줘도 안 들어가는 이유가 딱 이 포인트인 거예요. 당연히 집은 자기 소파인데 그 방석에 왜 가겠어요, 캔넬에? 그래서 자기 집에서 좀 더 들어가게 하려면 원래 쉬던 공간을 못 오게 막아야죠. 그래야지 나 이제 소파 못 올라가네? 그럼 어디서 쉬어야 되지? 이제 방석에서 좀 자야겠네? 이렇게 돼야지 자기 집에서 쉬는 거지. 맨날 보호자분 뭐 근처나 아니면 소파 위에 올라가게끔 허락을 하다 보면 자기 집에 자연스럽게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도 교육 다니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저희 영상에도 뭐 하우스 교육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안내되어 있는 교육을 열심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좋은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지 않아야 될 걸 안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맞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를 백날 해도 안 되는 걸 허용해주고 하다 보면은 결국 규칙이 만들어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가다 보면은 막 방석, 막 집 엄청 많고. 많잖아요. 그럼 저도 막 되게 다세대 주택자네요. 막 이렇게 안에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문제 행동이 없는 친구들은 뭐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로 인해 나중에 문제 행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파는 좀 보호자의 허락이 있을 때만, 그랬을 때만 올라오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 좀 문제 행동이 있는 친구들은 더욱더 못 올라오게 하는데 이 못 올라오게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못 올라오게 하면서 규칙들이 정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여기서 하나만 더 첨언을 하면 만약에 이렇게 문제 행동이 있어요. 소파에 올라가고 문제 행동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호자가 얘가 소파에 있든 어디에 있든 보호자가 제지를 했을 때 제지가 되면 상관없어요. 맞아, 맞아. 근데 나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제지도 안 된다. 그러면 안 하시는 거 더 추천을 맞아. 드려요. 그리고 소파를 못 올라게 하는 게 참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소파를 뭐 울타리로 막냐, 아니면 뭐 계단을 치우냐, 아니면 뭐 소파 위에 물건을 올려놓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것 좀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못 올라오게 한대요. 근데 가면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놨다는 거는 초대하는 거 맞아. 올라오라는 얘기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건 참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맞아.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소파를 못 올라가게 교육을 하시려면 일단 보호자가 간식 같은 걸 들고 소파에 앉아서 하우스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앉아 교육을 많이 시키거나 이렇게 평소에 연습을 하고, 보호자가 이제 소파에 24시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파에서 이제 일어나시면 그때는 못 올라가게 다른 걸로 막으셔야죠. 울타리든 뭐 쿠션을 올려놓든 뭐 물건을 뒤집어 놓든 그렇게 해야지 점점 소파를 못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소파를 좀 분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천천히 한번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신 분들은 얘가 저 있을 때는 소파 이제 안 올라오는데 저 없을 땐 자꾸 소파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이 없을 때 올라가는 건 자기가 말 그대로 편해서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하우스보다 소파를 더 편안하게 느낀다는 그치. 거니까 하우스를 더 많이 해주시고 나중에 얘가 하우스가 더 편해지면 알아서 점점. 없을 때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있을 때만이라도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걸 좀 맞아.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만약에 문제 행동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는데 꼭 계단 같은 거 꼭 써주시고 애들이 뛰어내리거나 뛰어 올라가면 안 되니까 계단 연습 꼭 해주셔야 되고 그 주변에 꼭 매트 잘 깔아주셔야 돼요. 애들이 걱정한다. 뭐라고요? 나한테 애들 걱정하는 모습이 예뻐서. 그래서 꼭 많이 매트 꼭 깔아주세요. 아시겠죠? 이 소파에 대해서 얘기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더 많은데 저희가 좀 참을게요. 영상이 막 좀 노잼일 수도 있어서.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왈톡톡 안녕.